됐나? 네, 그러면은 네, 오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한 논문은 디자이닝 네트워크 디자인 스페이스라고 하는 제목의 논문이고요. 네, 페이스북 AI 리서치에서 2020년 3월 30일에 아카이브에 등록된 논문입니다. 한 달 정도 된 논문이고요. 네, 유명한 저자들이 많이 참여해서 네, 레지넷 저자라든지 뭐 이렇게 RCNN 논문 계속 쓰고 있는 이 두 분도 같이 참여를 한 논문이고, 네, 자세한 내용은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서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의 인트로덕션에 보면은 사실 제가 발표했던 논문의 인트로덕션은 다 비슷비슷한데 또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CNN의 발전으로 인해서 굉장히 비주얼 레코니션 태스크가 되게 큰 발전을 했다. 그래서 뭐 VG나 레지넷이나 뭐 모바일넷, 이피션트넷 이런 유명한 CNN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런 매뉴얼 디자인한 네트워크들이 굉장히 큰 어드밴스를 이끈 건 사실이지만 이제 디자인 초이스가 점점 늘어나면서 새로운 알고리즘들이 나타나고 새로운 방법들이 생기고 하면서 디자인 초이스가 늘어나면서 이게 되게 챌린징한 게 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거를 하나 해결할 수 있는 게 나스인데 뉴럴 아키텍처 서치라고 AutoML을 통해서 네트워크 디자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좋긴 하지만 또 이거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여기 나와 있다시피 네트워크 디자인하는 프린시플을 뭔가 디스커버리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쉽게 얘기하면은 알파고가 바둑을 엄청 잘 두지만 그렇다고 사람들이 바둑을 굉장히 많이 더 잘 두게 되었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다랑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좋은 네트워크를 많이 찾을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새로운 네트워크를 디자인하는 어떤 원리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얻었냐라고 하면은 또 그거는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새로운 네트워크 디자인 패러다임을 제안을 해보겠다. 라고 해서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디자인 스페이스. 그러니까 어떤 네트워크들의 디자인 스페이스를 어떻게 디자인하는지를 여기서 제안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림으로 나와 있는 게 보면은 A라는 디자인 스페이스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네트워크들이 존재할 수 있고 거기에서 이런 디자인 스페이스를 B, C로 점점 좁혀가면서 어떤 이 안에는 되게 좋은 뉴럴넷들이 있어서 여기서 하나의 어떤 네트워크를 샘플하면은 되게 좋은 성능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디자인 스페이스를 어떻게 잘 디자인할 거냐. 그리고 굳이 여기서 서치가 아니라 디자인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강조해서 하고 있어요. 그냥 찾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디자인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이게 사실은 제가 예전에 PRCB에서 발표했었던 이 Exploring Random Wired Neural Networks for Image Recognition이라고 하는 거의 이 지금 발표하는 논문이랑 저자들이 많이 겹치는 역시 페이스북에서 나온 논문인데 이때 사실 이 논문 처음에 읽었을 때 좀 약간 충격을 받았었죠. 왜냐하면은 랜덤하게 그래프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뉴럴넷을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사람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만든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네트워크랑 별로 성능 차이가 안 나더라. 랜덤하게 막 만들어 온 것 같은데 성능이 잘 나오더라라고 해서 좀 여러 사람이 충격을 받았었는데 근데 이 논문 저자들은 이때도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랜덤하게도 잘 되던데 이게 아니고 네트워크 제너레이터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비슷한 얘기죠. 디자인 스페이스를 잘 디자인하는 게 결국 네트워크 제너레이터를 잘 만드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나스 같은 거를 오토ML 써서 할 때 그 뉴럴넷을 제너레이션 해주는 그 제너레이터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되게 중요하다. 그걸 이제 생각해야 된다. 왜냐면은 우리가 딥러닝 이전의 머신러닝 시대에는 어떤 피처를 사람이 직접 뽑아서 그 뽑아진 피처를 가지고 머신러닝 적용하다가 딥러닝 시대가 오면서 이 피처를 자동으로 뽑는 네트워크, 딥한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했다면 이제는 네트워크 디자인을 자동으로 맡길 건데 그때 그 네트워크를 자동으로 디자인해주는 그 제너레이터 혹은 디자이너를 어떻게 만드는지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기존의 사람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에서 크게 못 벗어나고 있는데 과감하게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서 랜덤하게 제너레이션하는 제너레이터를 만들었는데도 성능이 잘 나오는 걸 보니 이렇게 제너레이터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더 연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의 어떤 연장선상에서 나온 논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식으로 제안을 하냐면, 처음에 이제 시작하기는 굉장히 아까 이 그림에서 A 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처음 시작할 때 이니셜한 디자인 스페이스는 네, 상대적으로 컨스트레인이 거의 없는 디자인 스페이스에서 시작을 해서 그거를 이제 AnyNet이라고 부르고요. 어떤 네트워크는 나올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만든 것 같아요. 거기서 휴먼 인더 룹을 적용해서 이제 사람이 계속 실험을 해서 조금 더 좋은 쪽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찾는 거죠. 그래서 그 디자인 스페이스를 더 로우 디멘전으로 줄여서 그거를 심플 레귤러 네트워크 디자인 스페이스에서 레그넷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그렇게 찾은 레그넷 디자인 스페이스는 되게 다양한 컴퓨터 디자인, 그러니까 뭐 모바일 타겟부터 서버 타겟까지 다 제너럴라이즈를 잘하고 뭐 스케줄 랭스라든지 네트워크 블럭 타입에도 무관하게 다 잘 되는 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뭐 좀 흥미 있게 볼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네트워크 디자인 하면서 알고 있었던 커런트 프랙티스랑 매치되지 않는 인터레스팅한 파인딩들을 좀 찾아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뒤에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자인 스페이스를 디자인하려면은 어떤 디자인 스페이스가 좋고 어떤 건 나쁜지 그거에 대한 매트릭이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 매트릭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매트릭은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은 여기 ICCV 2019년에 발표된 On Network Design Spaces for Visual Recognition이라고 하는 이 논문에서 사용했던 방법을 쓰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디자인 스페이스의 그 퀄리티를 판단하는 거를 그 디자인 스페이스에서 몇 모델들을 샘플링을 해가지고 걔네들의 어떤 에러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샘플링 그 디자인 스페이스를 퀄리티를 판단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디자인 스페이스가 어떻게 딱 정의되어 있다고 치면은 그 디자인 스페이스 안에서 막 샘플링을 하면은 네트워크 뉴럴넷 모델들이 나올 거고, 걔네들을 학습시켜서 에러의 디스트리뷰션을 보면은 걔네들이 좋은 디자인 스페이스 안에서 좋은 디자인 스페이스라면은 좋은 모델들이 그 안에 있을 거고, 그러면 에러가 굉장히 낮은 디스트리뷰션, 그리고 그러니까 에러의 평균도 되게 낮고 베리언스도 작으면 되게 좋겠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어떤 디자인 스페이스는 좋은 모델, 나쁜 모델 다 섞여 있는 거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그 디자인 스페이스의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거를 그 안에서 샘플링을 통해서 그 샘플링된 네트워크의 스태티스틱스를 이용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 디자인 스페이스의 퀄리티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중에 하나로 Empirical Distribution Function이라는 걸 사용하는데, 요런 그래프예요. 앞에서도 그림에 좀 있었지만 이게 무슨 그래프냐라고 하면은 사실 단순한데 요 마지막 문장만 읽어보면 되는데, 예를 들면 이게 50%라고 지금 에러를 50%로 찍었을 때 여기 0.6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 디자인 스페이스에 샘플한 애들 중에서 에러율이 50% 미만인 애가 60%다. 네, 여기 있는 것처럼 2보다 작은 에러를 갖는 모델의 비율이다. 그래서 여기도 씩 보면은 2라는 거를 컨스턴트로 잡으면은 그때 어떤 i번째 모델의 에러율이 2보다 작으면은 1이 돼서 그것들을 다 더한 다음에 n으로 나누면은 그 비율이 되겠죠. 이거를 그래서 이렇게 큐뮬레이티브 그래프로 그리면은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예를 들면 여기는 뭐 한 0.68 정도 이하의 100%다 들어오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 EDF가 더 이렇게 스티프하게 쭉 서 있으면은 더 좋은, 네, 아래 면적이 크면 클수록 네, 더 좋은 디자인 스페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 스페이스를 평가를 한 다음에 좋은 디자인 스페이스를 찾으면은 거기서 이제 조금씩 줄여나가기 위해서 하는 액션이 이제 어떤 파라미터 하나를 조절해보는, 그거에 대한 통계를 내보는 거죠. 예를 들면 뎁스에 대해서 네트워크를 몇 레이어를 쌓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그 뎁스에 대해서 나온 그 네트워크들의 통계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들은 어떻게 찍힌 거냐라고 하면은 empirical bootstrap이라는 걸 썼는데, 전체 이 점들 중에서 25%는 복원 추출을 하고요. bootstrap 방법에 의해서 복원 추출을 하고, 거기서 한번 추출될 때마다, 그러니까 복원 추출해서 한번 샘플이 나오면은 여기서 500개 샘플을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에러율이 작은 애 하나를 골라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거를 10의 4승번? 10,000번인가요? 10,000번 반복을 하면은 걔네들의 이제 점을 찍으면 이렇게
디스트리뷰션이 나오게 되고, 여기서 밑에 설명을 써놨지만 파란색 이 칠해진 쉐이디드 리전이 네, 베스트 모델이 포함될 그 신뢰 구간이 95%인 구간을 나타내는 거고, 이 까만색 라인이 베스트 모델이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에러율이 제일 낮은 요 점 있는데 선이 여기도 마찬가지고 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이제 인사이트를 얻겠다는 거죠. 지금 보니까 뎁스는 한 10에서 25 정도 사이에 들어오면은 대충 요 안에 베스트 모델이 존재할 확률 95%니까 요 정도에서 잡으면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범위를 줄여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디자인 스페이스를 어떻게 할 거냐면, 정리하면은 샘플링을 해가지고 거기 디스트리뷰션을 뽑아서 그걸로 EDF를 그려가지고 디자인 스페이스 퀄리티를 판단을 하고, 좋은 디자인 스페이스에서 이제 부츠스트랩을 이용해서 어떤 임프리컬한 인사이트를 얻고, 그걸 통해서 리파인을 하겠다. 점점 디자인 스페이스를 더 줄여 나가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니넷부터 시작을 하는데, 애니넷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크게 스템 부분이랑 바디 부분 그리고 헤드 부분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고요. 스템이랑 여기 써있지만 헤드는 굉장히 그냥 심플하게 놔두고, 이 논문에서는 이 바디 부분에 집중을 해서 실제로 컴퓨테이션을 하고 성능에 영향을 주는 건 바디 부분일 거다라고 해서 이 바디 부분을 4개의 스테이지로 구성을 합니다. 이 스테이지 개수는 왜 4냐 이런 것도 사실은 어느 정도 제한이 있는 거긴 한데, 실험을 해봐요. 3으로도 해보고 5로도 해보고 했는데 4가 이제 제일 좋은 성능을 보이는 거를 뒤에서 실험으로 보여줄 거고요. 그리고 하나의 스테이지 안에는 D개의 블럭이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1부터 DI1까지 블럭이 존재하는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 구성을 해놨고, 거기다가 이제 애니넷 X라고 하는 모델은 이게 사실 기본이 될 건데, X라고 하는 건 이 앞에서 이 블럭 하나 부분이 X블럭이라고 하는 걸로 구성이 되는데, X블럭은 레지듀얼 한 스킵 커넥션이 존재하고, 그리고 안에 그러니까 원바이원으로 바틀렉을 하고 3x3 원바이원 해서 그 레지넷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여기 3x3 할 때 그룹 컨볼루션을 써요. 그래서 여기서 뒤에 나오겠지만 여기서 나오는 GI라고 하는 거는 한 개의 그룹에 몇 개 채널이 들어가는지, 예를 들어서 전체 채널이 100개인데 그룹이 20개다 라고 하면은 한 그룹에 5개 채널이 들어가겠죠. 그 숫자가 GI가 됩니다. 이게 이제 X블럭 스트라이드 1일 때고, 스트라이드 2일 때는 레지넷처럼 원바이원에 스트라이드 2자리를 붙여서 여기서 합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니넷 X라고 하는 애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16이에요. 왜냐하면은 4개의 스테이지가 있고 그 각각의 스테이지마다 4개의 파라미터가 존재하는데, 첫 번째가 그 스테이지 하나가 몇 개의 블럭으로 구성되는지, 여기 이 블럭 개수, 그 다음에 블럭의 채널 수, 그리고 바틀렉 할 때 몇 분의 1로 줄일 건지에 대한 바틀렉 레이쇼,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룹 위스, 이렇게 4개의 파라미터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R은 그러니까 레졸루션은 224로 고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 위스는 1024보다 여기부터 설명해야 되네요. 네, 하나의 스테이지 안에 들어가는 블럭 개수는 16 이하로 정했고, 그 다음에 채널은 1024 이하로 정했고, 근데 8로 나눠지도록 정했고, 그 다음에 바틀렉에서 나누는 비율은 1 혹은 2 혹은 4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이 그룹의 개수, 그룹 하나 안에 들어가는 채널의 개수는 1부터 32까지. 그래서 전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D가 16개니까 16개, 그리고 1024 8로 나누면 128이고, 이거 3개, 그 다음에 요게 네, 이게 이제 1, 2, 4, 8에서 2의 거듭 제곱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6개, 그리고 스테이지가 4개 있었잖아요. 스테이지 하나마다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거의 4승에서 총 10에 18승 정도의 모델 컨피규레이션이 가능한데, 이걸 이제 여기서 시작해서 디자인 스트럭처를 심플리파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거고, 인터프리터빌리티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갈 거고, 근데 디자인 스페이스 퀄리티는 유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모델 다이버시티도 유지가 돼야 돼서, 너무 디자인 스페이스 작아져가지고 다이버시티가 없어져도 안 된다. 이런 4개의 조건을 걸고 조금씩 줄여 나갑니다. 그래서 애니넷 애니넷 X의 A부터 시작하는데, A가 방금 얘기했던 게 A고요. 시작하는 게.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은 바틀렉 레이쇼 BI라고 하는 거를 4개의 스테이지에 다 그냥 쉐어해서 하나로 하겠다. 뭐 4분의 1로 하겠다. 항상 4분의 1로 이렇게 정하면은 그게 애니넷 X의 B가 되고, 그 다음에 shared group,
그룹 하나당 채널 숫자도 그냥 스테이지마다 다 다르게 하지 말고 똑같이 하나로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게 N이넷 XC가 됩니다. 그래서 A에서 B로 갈 때 요 EDF로 그려보면은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통일하는 게 괜찮겠다라고 하는 거고, B에서 C로 갈 때도 EDF 그래프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거의 유사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적용을 했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인터프리터빌리티는 더 올라가죠. 예를 들면 이렇게 B만 가지고 1, 2, 4로 했을 때 이쪽에 지금 베스트 모델이 존재하고 여기에 지금 95% 신뢰 구간이 있는 걸 보면은, 아, 바틀렉은 4로 나누는 건 좋지 않구나. 1에서 2 사이로 하는 게 좋구나. 베스트 모델은 1로 나누니까 바틀렉 안 하는 게 베스트구나. 뭐 이런 식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더 인터프리터블 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N이넷 XD는 C에서 이제 여러 가지로 아까 지금 할 수 있는 4개의 파라미터 중에 B랑 G는 고정을 하나로 통일을 시켰고, 남은 게 W랑 D잖아요. 그래서 W랑 D를 바꿔보는 거예요. 그래서 W는 실험을 해봤더니 WI 플러스, 그러니까 스테이지가 인플레이어에서 점점 이제 올라갈수록 스테이지 1에서 2로 갈 때 위스, 그러니까 채널 수를 더 늘리는 게 성능이 좋더라라는 걸 발견을 했고, 그거는 그 스테이지 하나당 레이어 개수도 똑같이 늘리는 게 좀 더 성능이 좋더라라는 거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 뒤에 이거 먼저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파란색으로 된 게 이게 지금 채널 수죠. 여기가 첫 번째 스테이지, 두 번째 스테이지, 세 번째 스테이지, 네 번째, 각 스테이지마다 같은 스테이지 안에선 채널 수가 같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 이런 지금 파란색 위에 세 개 그래프가 성능이 잘 나온 거고, 빨간색처럼 이렇게 채널이 들쑥날쑥하거나 뭐 감소하거나 하면은 성능이 더 안 좋은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여기도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주황색 그래프가 제일 좋은데, 그 조건이 위스가 스테이지가 올라갈수록 더 위스가 커지게 하는 경우가 제일 좋고, 반대로 하면 성능이 많이 나빠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뎁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요 주황색 그래프가 여기선 파란색 그래프거든요. N이나 XC에서 뎁스를 이제 스테이지마다 점점 더 키우는 식으로 한 게 이 주황색인데, 조금 더 좋아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오면은 이렇게 하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뭐 예를 들어 위스라고 했을 때 위스를 4개의 숫자를 뽑으면은, 위스 아까 제약 조건이 1024까지 8의 배수로 하는데 숫자 4개를 뽑으면은 퍼뮤테이션이 컨비네이션으로 바뀌는 거죠. 왜냐면은 제일 작은 게 첫 번째 스테이지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순서대로 점점 커지는 순서대로 가야 되니까, 내가 샘플링을 했을 때 위스를 4개를 뽑았다라고 하면은 원래는 그 4개가 아무 순서로나 배치될 수 있는데, 이제는 이 제약 조건에 의해서 작은 것부터 큰 순서로 되니까 4팩토리얼만큼 가지수가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2개를 다 그걸 적용하면은 앞에 N인의 B, C, D, E까지 적용을 하면은 10의 7승 정도 그 경우의 수를 줄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 베스트 20개의 베스트 모델에 이 위스를 그래프로 그려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려보면 이 회색 부분이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개별적으로는 다 좀 베리언스가 있지만 이거를 잘 피팅하는 이런 선을 그을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곡선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리니어한 직선이에요. 왜냐하면 X축이 지금 로그 스케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고, 사실은 직선이 됩니다. 그래서 직선으로 얘네들을 잘 어느 정도 피팅이 가능하겠다라고 해서, 예를 들면 지금 여기서는 이런 직선으로 피팅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 채널과 뎁스를 이런 리니어 피팅을 사용해서 해보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리니어 펑션으로 이렇게 W0랑 WA를 가져와서 둘 다 0보다 큰 애를 가져와서 이렇게 피팅을 합니다. UJ가 그 채널 수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얘네들의 채널 수를 잘 근사하는 UJ가 요 리니어한 식이 되고, 이거를 근데 퀀타이즈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 이 WA 곱하기 J라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고, 이 SJ가 지수로 들어가니까 얘가 막 이제 실수로 나오게 되겠죠. 이거를 이제 라운드를 해서 반올림을 하면은 정수로 떨어지게 될 거고, 이렇게 하면 이제 퀀타이제이션이 되는 거고요. 퀀타이제이션을 왜 하냐라고 하면은, 얘 보시면은 이게 이 회색 선들이 직선이 아니고 이렇게 피스와이즈 컨스턴트하게 가게 되죠. 여기 그러니까 컨스턴트한 부분이 있고 올라가서 또 컨스턴트한 부분이 있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렇게 되는 게 마치 퀀타이제이션 되는 거랑 유사하니까 이렇게 근사하면은
잘 되겠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이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i가 뭐냐면은 sj가 반올림에서 숫자가 딱 다음 숫자로 넘어갈 때 i가 올라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i가 스테이지의 넘버고요. 여기서 j라고 하는 노테이션은 아까 스테이지 하나 안에 있는 블럭의 노테이션인데 결국에는 우리는 같은 스테이지 안에는 같은 위스를 갖기 때문에 이게 wm의 i승 이런 식으로 해서 네, 퀀타이제이션 하게 되고 당연히 이 sj가 반올림 표시인데 sj가 1인 것만큼의 개수가 이렇게 이 한 스테이지 안에 몇 개의 블럭이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이 di가 이렇게 구성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사실 식으로 생각하면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하고자 하는 건 이 점선 부분이에요. 이 실선처럼 된 네트워크를 사실은 리니어하게 근사한 거는 이렇게 요 곡선 모양이고 이거를 이제 퀀타이제이션해서 근사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런 네트워크도 여기 점선처럼 근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근사를 했을 때 에러 얼마나 퀀타이제이션 하면 오차가 생길 텐데 그 오차가 얼마나 생기는지를 네, 로그 레이쇼의 평균을 이렇게 이용해서 이렇게 통계를 내보면은 N이넷 XC에서 D2로 갈수록 굉장히 근사가 잘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근사를 해서 리니어 펑션을 통해서 리니어 펑션을 퀀타이즈해서 이렇게 근사하는 게 되게 좋은 스킴이다 라고 해서 레그넷이라고 하는 게 이제 드디어 나오게 되는데 이 레그넷의 디자인 스페이스는 아까 앞에서 N이넷의 파라미터랑 좀 다르게 전체 레이어의 그 뎁스 사실 레이어 개수는 아니고요. 이 블럭의 개수가 됩니다. 아까 다시 앞으로 잠깐 돌아가 보면은 블럭 하나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요게 하나 있는 게 D가 1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 레이어는 3개가 되겠죠. D 곱하기 3 하면은 레이어 수가 됩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D는 64보다 작게 잡고 이거는 왜 그러냐면 아까 DI를 16보다 작은 걸로 잡았기 때문에 스테이지 하나 안에 블럭이 16개까지 들어갈 수 있었으니까 스테이지 4개면은 전체 합치면 64개가 되는 거고요. WC랑 WN은 256보다 작은 걸로 잡고 WM 이게 결국엔 스테이지를 하나 넘어갈 때마다 채널을 얼마나 키울 거냐 하는 건데 스테이지를 하나 넘어가면은 가로 세로 절반으로 줄이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늘 관습적으로 하던 거는 가로 세로 절반 줄이면은 네, 채널을 2배로 늘리는 거였죠. 그래서 WM이 2인 거를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늘상 써오고 있었던 거고요. 이 안에서 서치를 하겠다는 거고 B랑 G는 N이넷이랑 똑같은 범위에서 찾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W를 2로 하고 여기 2개를 똑같이 해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까 그 1차 함수로 근사할 때 기울기랑 Y 절편을 그냥 똑같이 놓겠다는 건데 그렇게 했을 때 성능이 꽤 잘 나와요. 그게 여기 보면은 여기 지금 노란색 선이 2개 다 적용한 건데 노란색 선이 파란색 아무것도 안 한 것보다 잘 나오죠. 근데 이게 더 좋아 보이지만 여기서는 실제로는 이걸 쓰지 않았는데 왜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다이버시티를 해친다라고 생각해서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레그넷 X라고 하는 거를 서치 스페이스를 디자인 스페이스를 잘 디자인을 하면은 레그넷 X의 EDF가 N이넷 어떤 모델보다도 더 좋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뭐 여기서도 샘플 사이즈가 점점 커지면서 에러율이 어떻게 떨어지는지를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머리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A에서 B로 갈 때 이 바틀렉 나누는 레이쇼를 통일했고 그룹 안에 있는 채널 수도 통일했고 위스가 점점 커지도록 했고 뎁스도 점점 커지도록 했고 그걸 퀀타이즈 리니어를 적용한 게 레그넷이고 서치 스페이스가 10에 18승에서 10에 8승까지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되죠. 그 다음에 이 디자인 스페이스를 얼마나 제너럴라이제이션 잘 하는지를 여러 가지로 실험을 해봤는데요. 딱 아까 그 주어진 조건 하나만에서만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거 보여줘야 되니까 원래 플랍스를 400밀리언에서 했었는데 실험을 800밀리언으로 늘려서 해봐도 레그넷이 제일 좋고 에폭을 10 에폭만 트레이닝 했었는데 원래는 50으로 늘려도 제일 좋고 뭐 스테이지를 4개에서 5개로 늘려도 얘가 제일 좋고 그 다음에 N이넷 X 말고 R이랑 V랑 VR 이렇게 있는데 얘네는 뭐냐면은 R은 그룹 컨볼루션 여기 없는 게 그냥 레지듀얼 그냥 레지넷 같은 그게 R 블럭이고 V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3x3 노멀 컨볼루션 하는 거고 VR은 그 노멀 컨볼루션의 스키 커넥션만 다른 게 VR이에요. 이렇게 4가지 경우가 있을 때 다 어떤 경우에도 이 노란색 선인 레그넷이 N이넷보다 다 디자인 스페이스 측면에서 좋더라 라고 하는 거고
이건 사실은 뒤에 어펜딕스에 나오는 거긴 한데 그 4개 중에서도 레그넷 X가 성능이 제일 좋은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재밌는 결과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할 건데 그거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그냥 늘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디자인 패턴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큰 의심 없이 쓰는 것들 뭐가 있냐라고 보면은 딥한 모델일수록 성능이 좋은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게 많이 알려진 사실이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경향이 대체로 그렇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스페셜한 액티베이션 사이즈를 절반으로 줄일 때마다 채널 수를 2배로 늘린다. 그리고 스킵 커넥션을 쓰는 거는 좋다. 바틀렉도 네, 꽤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 그리고 뎁 사이즈 세퍼럴 컨버전도 되게 파퓰러하게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버티드 바틀렉이 모바일렉 V2부터 나와서 그 모바일렉 계열에서 인버티드 바틀렉을 많이 쓰고 있죠. 이런 커먼 디자인 패턴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여기서 실험을 해보면 좀 다른 경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뎁스에 대한 건데 레이어의 개수가 이 베스트 모델이 이 선으로 표시된 거예요. 이 뎁스가 Y축이고 연산량을 점점 늘리면서 여러 개 베스트 모델들을 찾았을 때 보면은 네, 뎁스는 크게 변하지 않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20 정도에서. 20이라고 하면 레이어 수로 하면 60 레이어인데 우리가 100 레이어, 200 레이어 쌓으면 더 좋아진다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 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라는 걸 여기서 하나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바틀렉 레이쇼 가지고 해봤는데 베스트 모델이 나오거나 여기 굿 모델이 분포하는 데가 어디냐라고 하면 B가 1인 경우에 1이라는 거는 바틀렉을 아예 안 했다는 거거든요. 바틀렉을 안 쓰는 게 좋더라라고 하는 또 다른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위스 멀티플라이어는 여기 지금 이 굿 모델이 파란색 좀 진하게 음영된 부분인데 보면은 2.5 근처에서 이 그냥 센터를 잡으면 대충 2.5 정도 되겠죠. 2.5 근처에 베스트 모델이 존재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관습적으로 쓰고 있었던 거는 그냥 2였죠. 2. 근데 이보다 좀 더 큰 숫자를 쓰는 게 좀 더 좋더라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나머지 G랑 WA랑 W0는 이 연산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 파란색 음영 부분 보시면은 같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은 이제 우리가 네트워크를 매뉴얼리 디자인한다고 했을 때 앞으로는 좀 이런 식으로 해야겠다라는 힌트를 많이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컴플렉시티 어널리시스를 하는데 여기서 사실은 좀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제가 발표할 때 뭐 몇 번 비슷한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인퍼런스 타임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하고 있어요. 그 우리가 많은 네트워크들 특히 이제 모바일 계열의 모바일 넷 같은 그런 모바일 타겟의 네트워크들 보면은 연산량이랑 여기 있는 파라미터 수 이렇게 두 개를 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는 물론 연산량이랑 인퍼런스 타임의 코릴레이션 있지만 실제로 보면 액티베이션이랑 코릴레이션이 더 큰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되게 여기 잘 모여 있죠. 무슨 얘기냐면은 그 피처 맵, 액티베이션 맵이라고 하는 애들이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속도가 느려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메모리에 데이터를 넣었다 뺐다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그게 사실 중요한데 그거는 연산량이랑도 물론 아예 상관없는 건 아니지만 연산량과 파라미터 말고 액티베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팩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여기서 액티베이션은 그럼 어떤 경향을 보이냐라고 봤더니 베스트 모델의 경우에는 이 연산량의 루트에 비례하는 식으로 플랍스의 6.5 루트가 이게 지금 핏한 건데 근사한 그 곡선인데 네. 이렇게 되고 나머지 파라미터 수는 연산량에 리니어하게 비례하는 식으로 되더라. 그리고 뭐 인퍼런스 타임은 이거 두 개가 다 섞여 있는데 당연히 인퍼런스 타임은 두 개에 다 영향을 받기 때문이겠죠. 액티베이션과 파라미터에.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네. 좀 빨리 진행을 해야겠네요. 그래서 레그는 X에서 여기서 좀 더 컨스트레인을 준 건데 뭐 B를 아까 보니까 1로 하는 게 좋더라. D는 40 이하로 하고 얘는 2 이상으로 해서 뭐 잡았더니 C 붙어 있는 게 컨스트레인 모델이고 U가 언컨스트레인인데 컨스트레인 한 게 좀 더 좋더라라는 얘기고요.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뭘 했냐면 인버티드 바틀렉을 실험을 해봤어요. B가 1보다 작은 경우죠. B가 나눠주는 거니까 B가 1보다 작으면 인버티드 바틀렉 반대로 오히려 키우는 형태가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B가 1보다 작은 경우에 성능이 점점 나빠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인버티드 바틀렉도 별로 안 좋더라. 그리고 뎁스와이즈 컨버전이
굉장히 안 좋더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G가 1이면은 그룹 하나당 채널이 1이니까 뎁사이즈 세퍼러블 컨볼루션 얘기인데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는 약간 좀 이해하기 힘들긴 한데 224x 224 레졸루션이 다른 더 레졸루션 키운 거에 비해서도 성능이 더 잘 나오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2017년에 이미지넷에서 우승했던 네트워크인 SE넷에서 사용됐던 스퀴즈 앤 익사이테이션, 이 오퍼레이션을 집어넣으면은 네, 성능이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적용한 거를 레그넷 Y라고 하고 베스트 모델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이제 설명 다 드렸고요. 지금까지 나왔던 레그넷 X와 레그넷 Y를 다양한 이 연산량에 따라서 쭉 표로 나타낸 거고, 그거에 레그넷 Y도 이게 표로 나타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거에 이제 채널 수가 각 스테이지별로 어떻게 되는지를 쭉 왼쪽 위에서부터 오른쪽 아래로 가면서 점점 연산량이 늘어나는데 어떤 약간 경향이 보이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그래프만 봐도 몇 가지 경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레그넷 Y도 마찬가지고. 그 경향성 두 가지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세 번째 스테이지 여기. 네, 여기 세 번째 스테이지가 여기죠. 세 번째 연산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세 번째 스테이지에 되게 블록 개수가 늘어나더라 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G라고 하는 이 그룹 하나당 채널 수가 그것도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이 베스트 모델들을 보면은 처음에 8에서 여기 232까지 늘어나게 되죠. 근데 뎁스는 세츄레이션 되더라. 뎁스는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얘는 12 이렇게 좀 늘어나다가 한 20 근처에서 다 세츄레이션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모바일 리자임에서 다른 모바일넷이나 뭐 셔플렛이나 뭐 피나스넷, 아메바넷 이런 거랑 비교한 결과인데 보면 얘가 베스트는 아니에요. 보면 24.3인 뭐 아메바넷 C 같은 것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주장하는 거는 많은 논문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죠. 여기서는 어떤 다른 옵티마이제이션 안 하고 그냥 단순하게 트레이닝만 한 거다. 얘네 위에 있는 애들은 되게 옵티마이제이션을 많이 해가지고 성능을 최대한 끌어올린 거고, 얘네는 기본적인 트레이닝만 한 결과다. 그래서 우리가 좋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저자들이 썼던 논문이죠. 레지넥스트라고 하는, 네, 이거 S인데 잘못됐네요. 레지넥스트. 레지넷 다음 해 2016년에 나왔던 레지넥스트랑 비교를 했는데, 이때도 보면은 레그넷이 다 성능이 모두 다 좋습니다. 그리고 레그넷의 또 하나의 장점은 이 플랍스의 이 레인지가 되게 크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모델부터 아주 큰 모델까지 다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피션트넷을 타겟으로 해서 이제 비교를 많이 했는데, 여기도 보면은 네, 이피션트넷이 요 지금 파란색이죠. 여기 작은 모델에서 이피션트넷이 성능이 제일 좋아요. 근데 점점 커지면서 레그넷 계열이 좀 더 좋아지는 거를 볼 수가 있고, 여기서도 그게 나타나고 있고, 근데 저자들이 주장하기를,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인프런스 타임이랑 트레이닝 타임이다.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정도의 성능인데, 근데 한 가지 이제 좀 약간 마음에 걸리는 거 있다면은 오리지널 성능보다는 많이 안 좋아요, 이게. 그러니까 앞에서는 앞에 이 네, 모바일 타겟의 논문은 그 이 각각의 논문에서 내놓은 결과를 사용을 했는데, 이쪽 지금 이피션트넷은 자기네들이 이 레그넷이랑 똑같은 트레이닝 스킴을 사용해서 트레이닝 했을 때 이렇게 된다. 옵티마이즈를 별로 안 했을 때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긴 좀 사실 차이가 많이 나죠. 16.7이고 21.5니까. 그거보다는 자기네들이 성능이 좋더라. 그러니까 주장하고 싶은 건 이거겠죠. 이것도 옵티마이즈 하면은 이 16.7보다 더 좋아질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펜딕스 부분인데, 이 논문 실험이 굉장히 많아서 이미지넷 V2라고 하는 데이터셋이 있는데, 이미지넷 V2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그 이미지넷 V2 논문에 보면은 이미지넷 V2를 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성능이 다들 떨어집니다. 근데 다들 떨어지는데 순위는 바뀌지 않아요. 이미지넷 V1에서 1등 했던 애가 이 V2에서도 1등을 하는데 다 같이 성능이, 제너럴라이제이션 성능이 이제 좀 떨어지는 걸 보여주는데, 여기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약간 다른 결과도 있어요. 보면은 네, 레지넥스트가 여긴 성능이 좀 더 좋은 것도 있는데, 여기 이피션트넷이랑도 이미지넷 V2에서 한 거 보면은 아까처럼 비슷한 경향이 드러나긴 하는데, 얘네 둘 사이의 차이가 이제 점점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게 사실은 이 레그넷의 단점이 될 수 있죠. 다른 데이터로 갔더니 아까 이미 V1에서는 이 차이가 컸는데 V2로 오니까 이 차이가 줄어들었다는 거는 더 못한다는 얘기니까
약간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도 또 속도가 빠르다는 걸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몇 가지 additional ablation 스터디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은 뎁스를 20으로 그냥 아예 고정을 하는 거. 그러니까 레이어를 그냥 60 레이어로 베리어블로 안 주고 그냥 60 레이어로 고정하고 했는데 네, 에러가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60 레이어로 고정하고 해도 상관없더라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 스테이지를 3개로 줄여봤는데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 걸 봤어요. 이 3개로 줄인 이유는 아까 스테이지가 4까지 있는데 되게 하이 컴퓨터 리자임에 가면은 연산량이 많은 네트워크에 갔을 때 보면은 네, 마지막 스테이지는 뭐 레이어 하나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블락 한 개 받고 세 번째 스테이지 되게 많으니까 네 번째 스테이지 필요 없는 거 아니야? 하고 빼봤는데 빼니까 성능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빼면 안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인버티드 바틀렉도 작은 연산량 갖는 데에서만 실험을 했는데 큰 연산량 갖는 데 와서 실험했더니 오히려 성능 더 안 좋아지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스위시랑 렐루를 비교를 했는데 여기서 좀 재밌는 거는 로우 플랍스 작은 연산량 갖는 데서는 스위시가 좋고 큰 연산량 갖는 데서는 렐루가 좋은 거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뎁스와이즈 컨버전을 쓰면 스위시가 렐루보다 많이 좋아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뎁스와이즈랑 스위시랑 궁합이 잘 맞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뭐 이거는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보면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러닝 레이시랑 웨이트 디케이 하는 그 레귤라이제이션 파라미터가 연산량에 크게 영향을 안 받더라. 이니셜 러닝 레이스를 0.1 정도로 하니까 모든 네트워크에 다 잘 되더라. 웨이트 디케이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정도 하니까 잘 되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레그넷에도 마찬가지. 이피션트넷도 여러 개의 모델을 실험했는데 이 모델이 사이즈가 점점 커지더라도 러닝 레이시랑 웨이트 디케이 팩터는 별로 베스트 퍼포먼스를 내는 게 변하지 않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발표한 내용이고요. 좀 실험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소개해드리려다 보니까 좀 급하게 달린 부분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질문은 못 받을 것 같고 네. 질문은 슬랙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